안녕하세요. MD 굴통입니다. MD 관련된 깊은 얘기를 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는 기본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품 공급을 하는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돈을 벌고 비용을 지출하는지 모르면 MD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 특히나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인데 회사를 대표해서 협력업체를 만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트렌드가 어쩌네, 물량이 부족하네, 가격이 비싸네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업체가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을 유통업체가 상품만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편집샵 등에서 나타나는 모델이고 상품만 공급받고 매장 공사 비용이나 판매 직원 운영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운영하는 데 리스크가 커서 특별한 형태의 매장에서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취하는 형태는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을 같이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상품 공급은 재고 부담의 책임에 따라 직매입이나 특정 매입이라는 구분이 있지만 직매입을 해놓고도 안 팔리는 상품을 반송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재고 부담에 따른 구분은 추후에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급업체가 판촉사원 혹은 파견사원이라 부르는 매장 직원까지 부담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공급업체의 상품을 더 잘 팔기 위해서입니다. 즉, 판촉사원의 제공으로도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면 상품 공급업체에서는 매장 직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MD가 너무 많아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상품 관리와 매출 증진을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매장은 무인 점포,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판기로 가득한 매장을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안 되죠. 이미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 뽑기 매장이 있잖아요. 유통업체와 상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체 사이에 상품을 운영하는 업체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수입 브랜드를 취급하는 업체들 중 일부가 그렇고, 면세점의 경우는 국산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상품 운영업체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위치한 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입하여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 브랜드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브랜드의 감성을 담은 상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도 합니다. 상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상품의 주문과 매장 직원의 운영만 담당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전문 영업 조직 같은 것으로 제조업체가 아웃소싱을 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형태에 따라 MD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죠. 상품을 직접 제조하는 곳과는 상품 디자인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라인을 기획하는 등 제안의 깊이가 깊어질 겁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상품의 주문과 매장 직원의 운영만 담당하는 업체라면 상품에 대한 기획은 말할 것도 없고 할인 프로모션 협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조업체와의 재계약이 틀어지면 밥줄이 끊어지니까요. MD는 내가 상대하는 협력업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업체들마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에 따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공급업체를 넘어 해외에 있는 브랜드 본사와 직접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지금 나와 상대하는 업체에 대한 배려는 필요합니다. 에이전트를 건너뛰고 브랜드 본사와 직접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브랜드 본사도 대단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상대하는 업체가 에이전트 계약을 잃게 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정말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차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한다면 직접 연락을 해야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비즈니스 모델과 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급업체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영상을 5분 내외로 만들고 싶지만 해야 할 얘기들이 자꾸 생겨서 생각보다 분량 조절이 어렵네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